예. 자꾸 안 보여도 신경이 거슬려. 네. 자, 보겠습니다. 멜고 필 무렵. 지금 우리가 전개 부분 읽어오고 있죠. 자, 저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포함해가지고 오늘 이어질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원작 소설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각색을 한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작 소설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것도 찾아내셔야 되고, 두 번째, 시나리오라는 것이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보였던 게 뭐냐면 씬넘버라는 게 있었고, 우리 S#해가 씬넘버 있었죠. 씬넘버가 있었고, 두 번째가 VO, 보이스 오버. 이거 화면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먼 풍경을 그리면서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해서 집어넣는 기법. 또 내레이션, NAR, 요거는요 장면을 해설하는 외부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내레이션이 있었고, 이펙트, 요거는 효과음을 넣어서 생동감을 주는 장치도 있었고 등등의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는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패닝이 있었죠. PAN.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촬영기기를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기술을 우리가 패닝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시나리오 용어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 있는데 시나리오에서 빼버리거나, 또는 원작에 없는데 시나리오에 추가하거나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아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원작과 애니메이션 이 시나리오의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해가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장돌뱅이였던 허생원이 같은 친구였던 조선달과 함께 이 봉평장을 마치고 이 제천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충주집에서 동희를 만납니다. 그곳에 동희가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죠. 충주집과 농찍을 하는 거 보면서 뺨을 치고 쫓아낸 다음에 우연히 동행을 하게 돼요. 동행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 씬 넘버 10은 산길, 현재의 상황인데 갑자기 허생원이 옛날 얘기 꺼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씬 넘버 11, 12 부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과거의 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객주집에서 더위를 타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개울가로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달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달밤의 기능은요, 이 성시처녀와 허생원의 젊은 날의 하룻밤 인연을요, 순수한 이미지를 그리는 효과와 함께 과거의 상의 매개와 함께 또 하나 더 있어요. 달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허생원을 이 넓은 공간에서 옷을 벗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벗을 곳을 찾게 만드는 기능, 밝은 달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물방앗간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씬 넘버 13번이 물방앗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 보겠습니다. 씬 넘버 13. 물방앗간. 자, 시작할게요. 물방앗간 옆에서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 그리고 허생원의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지금 이 작품 보면요, 공간이 객주집에서 과거 해상 장면만 보면 개울가에서 이 물방앗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방앗간에서 결정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허생원이 성시처녀의 만남을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여기서 더위를 느꼈어야 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목욕을 하러 개울가로 나갔어야 했고, 옷을 벗으러, 왜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 가느냐? 여기에 바로 달이 밝은 까닭에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는 뭐가 됩니까?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해요. 이때 달이 너무 밝은 까닭에는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필연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연한 것의 반대이고 그래야만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는 필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죠. 더워서
목욕을 하고 싶었고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어야 하고 벗는데 밝아서 물방강으로 갔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방앗간에 들어서는 허생원 어두컴컴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나옵니다. 지금 물방앗간 내부 이야기는요. 원래 원작 소설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추가한 거예요. 추가. 덧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설은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몇 마디 말로만 처리했어요. 물방앗간에 들어갔더니 송시처녀가 있지 뭐야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을 여기서는 뭐 해야 되냐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가 아니야. 보여주고 들려주는 매체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보여주는 장면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소설에 담겨있는 그 여러 가지 암시성 또는 그 안에 숨겨있는 상상력 자극 이게 애니메이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추가적인 장면을 더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면을 구체화하고 풍부화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추가한 의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뭐 했다? 장면을 추가한 것이죠. 자, 옷을 벗으려다 천의 울음소리에 놀라 넘어지며 아이고 허생원 내레이션입니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사방의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황급히 바지를 올린 허생원이 당황하여 걔 누구요? 하고 묻자 성사방의 처녀도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그 다음에 허생원의 내레이션 잘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처녀의 얼굴에서 그 부분 우리 지문 처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자, 먼저 우리 지심으로 통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처녀의 얼굴이라는 시각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그럼 화면 속에 이 처녀의 얼굴이 딱 나오겠죠? 거기에다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생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처녀는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바로 봉평에서 최고 미인이었지라는 이 허생원의 정보, 허생원의 발언. 뭐 하고 있습니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제시된 그 처녀의 얼굴이 아름다웠고 허생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평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합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허생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를 좀 더 신빙성을 높여주는,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누가 해주고 있다? 시각 정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생원의 발언에게. 만약에 그냥 말로만 하고 화면을 안 보여주면 도대체 얼마나 이쁜지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지 눈에 이뻤겠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런 등장인물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처녀의 얼굴.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물방앗간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야기는 아쉽게도 자세한 설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소설에서 자세하게 묘사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막 찾아보지 마세요. 아 잠깐만, 니네 그거 다 했니? 문학 수행평가? 다 했어? 미스터 방으로 한 사람? 오케이. 이 정도면 큰 수학이지. 나상했어? 찾아냈어? 읽은 척? 교과서 있어요? 교과서만 읽고 했다고? 생애 때 부분 없었나?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처음도 안 들리고. 중간에 약간 있지 않아? 그 왜 원산 지역에서 네. 경비병이 밥을 주고 그거 나눠 먹고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뭐 그냥이 잘했어 그지?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채채 나왔어요. 누가? 예. 진짜 좋아하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허생원은 성사방의 처녀와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나 이거예요. 이 하룻밤 인연 이것이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허생원은 평생 이 날, 이 사건, 이 여인을 잊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결과물 말 이상하다.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이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태어나요. 태어났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동일지 모른다라는 혈육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날의 이 사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만남이 하루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살림이 어려웠던 성서방네가 급히 마을을 떠난 후 반평생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허생원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됐나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부분 줄거리. 두 사람의 하룻밤 인연 그리고 성씨 가족은 떠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뭐 하게 돼요? 그 후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고 한 20년이 지난 거겠죠. 자, 그 이후 부분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지금 앞부분이 씬 넘버 10번이 보게 되면요. 산길이었어요. 산길. 자, 이 공간에서 지금 과거의 상 빼버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절정 나오는 마다시일에 씬 넘버 20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밀밭 사이에 큰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길. 이 공간은요. 길이 좁은 길이었다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제부터 나이를 고기 크게 들면 안 된다. 네. 왠지 알지? 자, 좀 쓸게요. 원래 이 산길이라는 이 좁은 길에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길이 좁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 대형이 종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로로 줄줄이. 와이. 왜? 무슨 얘기냐면 앞에 허생원이 걸어가고 그 다음 조선달이 걸어가고 마지막에 동이가 걸어오는 구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허생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뒷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특히 동의에게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앞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동의가 대화에 참여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 중심으로 허생원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좁은 산길이었다면 이제 넓은 길로 나오게 되잖아요. 길이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갈 수 있어요. 횡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가는 거야? 허생원 걸어가고 조선달 걸어가고 동의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선상에서. 그래서 허생원과 조선달과 동의가 옆으로 나란히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의가 대화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뒤쳐져 있던 동의에게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 뭐 어찌 살고, 그래 알바니 누구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이 동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겁니다.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대열의 변화가 나타나고 대열의 변화에 따라서 대화 형태가 달라지는 구조. 요거 예전에 제 기억으로 아마 모의고사인지 아마 수능 기출인지 한번 나왔었어요. 키워으로 제시됐을 때 이 메리코 필름 무렵이 그때 요거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간의 변화가 대열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열의 변화가 대화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넓어지는 뒤에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개울도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두세요. 그죠? 넓어지면 같이 나란히 걷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소통이 가능해지는 구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절정.
마다시 1. 씬 넘버 21번입니다. 예, 메밀과 사이에 큰 길이면서 방. 이때 큰 길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길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넓어졌죠? 그래서 배경이 달라집니다. 자, 동이가 이랴 하며 나귀를 지축해 앞으로 나서자. 뒤에 있던 동이가 길이 넓어지자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어떻게 횡대로 걷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이가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이의 화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허생원과 조선단은 서로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고 옛 이야기를 꺼내도 조선단이 뭐라고 해요? 또 그 이야기야? 그럼 이제는 같이 나란히 걷게 되면 새로운 관심사가 누구예요? 뉴페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넨 뭐야? 이렇게 이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허생원이 충주도 젊겠다. 지금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극골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일단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과를 먼저 해요. 왜냐면 그 뺨을 치고 보냈거든요. 이 젊은 놈이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의 행동을 먼저 허생원이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동이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럽습니다. 손을 내리며 계집이란 지금 웬 적인가요? 그러니까 제 처지에 지금 제 상황에 지금 계집이란 맞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고개를 돌리며 자나깨나 전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이때 어머니 생각 그대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뭐 가식적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이가 어떤 인물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큰 인물이구나라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머니에 대한 효심. 보이스오버입니다. 조선달과 허생원의 모습이로 동의의 목소리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허생원의 M. 자, 뮤직입니다. 우리가 이거 시나리오 용어로 그냥 효과 음악. 자, 효과 음악을 통해서 일단은요. 배경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작품 전체의 어떤 배경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또 하나 이런 효과 음악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변화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여기에서 효과 음악은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작품 전체에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정적인 음악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거기에 삽입된 음악들이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번 들었는데도 안 질려서 계속 듣고 있는 노래가 있어. 김필 노래. 근데 뭔지 알지? 그때 그 아이? 그런 게 왜 있잖아. 왜냐면 왜 도깨비를 해도 그 몇 곡이 왜 도깨비 미안해. 이때 배경음악, 효과음악 알겠지? 문제적 분위기를 결정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인물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기도 해. 뒤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효과음악이. 알겠죠? 돌아오겠습니다.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며 결국 분위기가 조성되죠. 그래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에이 그런 법이 세상에. 그러게 하면서 이 동의의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날개 문제 별표 치세요. 이렇게 바로 날개 문제. 진짜 날개를 그려놨네. 세 사람의 대열 형태가 변하면서 인물 간의 소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허생원 일행이 좁은 산길을 지날 때는 세로로 줄을 지어 갔기 때문에 대열 끝에 있던 동의의 대화 참여가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큰 길로 들어서서 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걷게 되자 동의와 허생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중에 조선단 항상 가운데 있었나 봐요. 자, 오른쪽입니다. 핵심 정리. 자, 일단 1번 밝은 달빛.
메밀꽃이 아름답게 핀 밤을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첫 번째, 허생원이 옛일을 회상하도록 과거 회상의 매개체인 과거 현재를 이어주는 기능을 한 거야. 동시에 또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허생원과 성시천회가 만드는 계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달이 너무 밝으면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울가에 들어갔다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의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서의 달도 있었고, 또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아주 순수하고 원초적이며 서정적인 이미지로 부여한다는, 바로 순수성, 서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달의 백색의 이미지가 어떤 사랑의 이미지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설마 모두 서술하시오라고 하진 않겠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게 회상 매개체, 두 번째 기억할 게 필연성 부여, 세 번째 기억할 게 순수성, 서정성 부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내용이 이해 쉬울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매체에 따른 형상화 방식의 차이점. 그러니까 인쇄 매체일 때와 영상 매체일 때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있고 뭐가 달라지는지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배경묘사 측면에서, 자, 원작 소설부터 볼게요. 세밀하고 감각적으로 배경을 줄 그으세요. 서술. 어딘지 알겠지? 서술. 원작 소설 인쇄 매체 배경묘사 서술 줄 그으시고, 또 내려가서 상상 줄 그으셔야 됩니다. 독자들이 장면을 상상하도록 유도합니다. 간단하게 서술한 다음에 독자들이 이렇게 메밀밭이 하얗게 피어있고 하늘엔 달이 떠있고 하얗게 핀 메밀꽃들이 달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상상을 하도록 만들고요.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매체인 애니메이션은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줄 그으시고 배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두 번째입니다. 효과음 줄 그으셔야 됩니다. 효과음. 이런 시각적 이미지와 효과음이라는 시각, 청각의 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해서 독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냥 느끼고 받아들이도록만 하는 것이지 상상력 자극의 측면은 없죠. 그리고 우리 인물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줄 그으세요. 직접 서술. 직접 서술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느꼈다, 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표정 줄 그으시고 대사 줄 그으시고 행동 줄 그으시면 됩니다. 표정이나 대사나 행동 등을 통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보여주기죠. 그리고 3번은 별표 2개입니다. 공간 및 대열의 변화가 대화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별표 2개 치십시오. 자, 일단 좁은 산길에서는 세로로 줄져갔기 때문에 동의의 대화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허생원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크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란히 걸어가면서 동의가 대화 참여를 하게 되고 화제가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큰 뒤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 장치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와다시. 그 밤에 손톱 깎으면 그 손톱 쥐가 물어가서 똑같은 김근태가 생겨. 그러면 가짜가 진짜가 돼가지고, 야 뭐야 너 나가, 뭔데 막 이래가지고 너는 쫓겨나가지고 막 빨래방 이런 데서 막 자야 되고. 그 옛날에 알아?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는 그런 이야기. 보통 그 진짜가 뭐 했을 때, 흥신이 나빴을 때 부처님이라든가 어떤 신의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막 가짜 죽고 이러지. 뻘쭘해하지마, 그냥 농담한 거야. 그 생각하잖아. 저 어떻게 봤대야? 저 아저씨는 되게 눈도 봐요. 수업하면서 잘 쳐다보네. 그지 영준아? 네. 갑자기 너희 표정이 그리고 나서 너네가 얘기했나? 네. 그 표정이가 우리 선생님 리액션 안 해주면 삐진다. 너가 봤어요? 되게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민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신경이 막 세요. 자, 동의 보겠습니다. 얼굴을 붉히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정말이에요.
보이스오버. 언덕길에 들어서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제천촌에서도 달이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라는 제천에서 달이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 동이 어머니의 사연이자 자신의 출생에 관한 사연. 자, 이 사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물론 제천이라는 지역은 이 허생원의 젊은 날의 추억이 있었던 이 봉평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송서방네 집은 이사를 갔거든, 딴 지역으로. 그럴 때 어떤 여인이 달이 차지하는 아이라는 뜻은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걸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 거야. 왜냐면 송시처녀가 허생원과 물방앗간에서 하룻밤 인연을 맺었어.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한 다음에 혹 송시처녀가 시집을 갔다고 치자. 시집을 가서 뭐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애가 태어났겠지? 시부모하고 신랑이 날짜 계산해 본 거야. 너무 짧아. 이건 뭐야? 시집 오기 전부터 뱃속에 아기가 있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상황에 놓인 이 동이 어머니는 쫓겨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동이 어머니 이야기와 동이의 출생에 관한 사연이 누구로 하여금, 허생원으로 하여금 혹시?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직은 약해요. 아직은 약합니다. 설마 한두 명일까? 저렇게 달이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쫓겨난 여인이 한두 명일까?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 정도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나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냅니다. 자, 그리고 나귀에서 내리잖아요. 내린 이유가 뭐냐면 고갯길이 시작됩니다. 뒤따라 나귀에서 내리는 허생원이 동이 쪽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여차하며 동이가 나귀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허생원이 힘겹게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허생원에 헉헉 아이고라든가 또는 좀 뒤에 가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부럽구먼,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주니. 자, 고개를 넘어가는 허생원의 힘겨움은 있잖아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힘겨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작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소설자가 직접 얘기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달라진 부분이에요. 원작 소설에서는 소설자가 직접 얘기해 줍니다.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이런 차이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야. 원작 소설과 이 각색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가 이 각색의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변형된 점, 달라진 점. 두 번째가 추가된 점.
세 번째가 생략된 점.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달라진 점 부분이에요. 원작 소설에서는 소설자의 소설로 제시됐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등장인물 대사로 바뀐 점이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원작 소설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거잖아요. 물방앗간 내부의 이야기, 이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죠. 원작 소설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장면을 좀 더 풍부하고 구체화해서 제시해드리는 부분. 뒤에 가면 또 생략된 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소재 요소라고. 그치? 그 91쪽의 오른쪽 2번 문제, 그 보기에 소설, 원작 소설 나와있지 그 부분. 어디냐면요.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오른쪽 2번 문제의 보기에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라고 설자가 직접 지시했죠. 근데 여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헉헉, 아이고,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주니. 나이가 알렸다 무슨 표현일까요? 허생원은 이 장돌뱅이 하면서 이 봉평장에서 대화창 넘어갈 때마다 이 고개를 몇십 번 넘었어. 몇십 번이 뭐야? 몇천 번 넘었겠죠. 5일마다 넘는 고개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뭐 하는 거야? 점점점 힘을 붙이는 거예요. 아,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세 살 먹고. 제가 요즘에 느끼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소리를 내요. 뭔지 알지?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소리 내세요? 소리를 내요. 아이고 하면서 입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나와. 왜? 무릎. 나는 절대 내 무릎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신경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허리 디스크 절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는 거야. 비 올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드하잖아. 그럼 이제 블라인드 올려보면 그 앞에 베란다에 빗방울이 몸이 먼저 이제 느끼기 시작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중년이 되는 거야. 또 선생님 또 이거 하나 있어. 선생님이 병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중에 하나는 방아쇠 수지라고 알아?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크리가 핀 거라 그래가지고 방아쇠 당긴 것처럼 어느 순간 딱 꼽혔잖아. 내 힘을 못 펴. 이거 손가락이 그 이쪽이 잠겨가지고 그 뭐라고 하더니 연골 이게 다 되게 통증이 와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진짜 바보 같은 얘기 나 15년 됐거든 아픈지. 근데 이 손 갖고 병원을 안 간 거야. 나 잘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째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하면 내가 그 수술로 인해서 한 며칠간의 일상생활이 정상생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시절 야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하면 이제 공을 못 던질까 봐 또 한달 배드민턴 한다고 이러면 또 라켓도 백을 못 잡을까 봐 요즘엔 이거 하면 또 이제 수업할 때 이제 필드 못 할까 봐 난 말로만 하면 진짜 더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 버티고 버티는 중이야. 중간에 그러면 저기 뭐 할 때 그 우리 그 코로나에서 휴원할 때는 갔었어야지. 근데 애기들 하루 종일 보느라고 날 책임 여겨줘. 자, 그 다음에 주선달 고개 넘어 개울이님 힘 좀 쓰게 라고 얘기하고 그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신넘버 22 결과로 넘어가죠. 참 좋아 이런 거 시간대 배경 다 밤이야. 밤에만 찍으면 돼요. 개울가에 다다른 세 사람 물은 불어나 있고 물살이 거세다. 바지를 벗어 목에 두르며 내 나귀 데리고 먼저 건너감세. 자 조선달의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달이 드디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즉, 3명이 해오던 이야기가요, 2명의 이야기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조선달 혼자 얘기할 수 없잖아. 헌법이 그런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두 사람, 누구와? 이것은 곧 허생원과 동의의 대화로 대화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집 산길에서 큰 길에서 이번 어디로? 개울로 이동해 오는 과정 중 또 한 번의 대화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요.
개울이었기 때문에 조선단이 먼저 나귀를 건너고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큰 데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조선단이 나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허세원과 동이만 둘이 대화를 나누게 돼요. 아무래도 세 명이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좀 더 그 대화가 잘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요. 어떤 직장, 이름도 얘기 못하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그 사무실 분위기가. 그런데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웃어 넘기세요. 세 명이 앉아 있었어. 막 얘기 나눠. 그러다가 한 명이 나가. 그리고 둘이 막 얘기해.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가고 이분이 들어왔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혹시 걔 내 욕했냐? 에? 아닌데요? 했을걸 아마. 걔는 내 욕하는 애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런 곳이구나. 농담으로 얘기한 거야. 그냥 이거는 다른 상황이야 전혀. 내가 겪은 직장은 그랬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되게 경쟁이 장난 아닌데 여기서는요 허세원과 동이가 조선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둘만 있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단은 어쨌든 보조적 인물이야. 그래서 누가 허생원과 동이가 서로 협력될지 모른다는 허생원의 이 짐작을 점점 동이의 말을 통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중이거든. 그래서 두 사람만 남겨두는 것도 마찬가지 일종의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을러 오게 만든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넨 이 양반이나 좀 챙기라고. 예. 허생원은 어휴 조선달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달리는구먼 한 다음에 4-1. 자, 씬 넘버 23입니다. 개울이에요. 자,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조선단을 먼저 보내고 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개울이라는 공간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이와 허생원이요. 두 사람 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해지. 자신의 출생, 어머니 이야기 또는 성장 과정에 대해 다 합니다. 동의가. 우리 예전에 우리 화법 이론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자아 노출이라고 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신에 대해서 노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교감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새학기가 돼 가지고 작년에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고 담임 선생님이 또 뭐 지정석한다 막 이런 짓 해가지고 어떤 새로 좀 서먹서먹한 친구하고 같은 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지? 인사를 하게 되는 거야. 안녕, 작년에 몇 반이었어? 나 몇 반이었는데. 저 누구들 몇 반인데 혹시 알아? 이러면서 일단은 그 곁돌아가죠. 너 누구 알아? 이러면서. 집은 어디야? 뭐 중학교 어디 나왔어? 나 그 중학교 누구 아는데 너 걔 알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씩 자아주기 시작해요. 근데 넌 왜 그걸 그렇게 해? 하면 이거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인대. 이래가지고 자아주기 시작해요. 너네 엄마 많이 무섭구나. 니네 엄마도 만만치 않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대 전하면서 요즘 엄마 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맞아 미친년 이러면서 친해져요. 이렇게 서로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아주기 시작하고 관계가 긴밀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허생원은 아까 이미 혹시 이 녀석이 내 my son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물에 빠진 허생원을 동이가 업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이는 그냥 아이고 이 다리 비실비실한 못낙한 어르신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 정도였지만요. 허생원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내 아들일지 모른다는 확신이 든 상황에서 그 동이가 업어주잖아요. 혈육의 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관계의 변화, 관계가 긴밀해진다, 혈육의 정을 느낀다는 점에서 개울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에요.
자, 개울물에 들어선 동희와 허생원이 물을 가르며 걷기 시작한다. 참고로 여기는요, 원작 소설의 내용 일부가 생략된 부분이에요. 자, 아까 세 번째 패턴입니다. 생략된 점 찾으라. 어떤 내용이 생략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직접 물을 건너야 되는 이유. 원작 소설에 이게 나옵니다. 바로 그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서라는, 이 사람들이 직접 물을 가르며 걸어야 되는 그 이유가 제시된 게 원작 소설에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는 애니메이션은 그 내용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설명할 방도가 없는 거야. 다리가 없어졌네? 그럼 그냥 건너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아마 장마에 떠내려갔나 보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아까 2번 문제에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소설 부분, 우리 아까 네 번째 줄 읽었죠. 나이가 알렸다.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고개 너머는 바로 겨울이었다.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라고 원작 소설에 제시되어 있는 그들이 직접 물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는 애니메이션에는 생략된 상태로 제시가 되었죠. 이런 게 다른 점이에요. 어이 차고 아유 이거 밤이라 그런지 물이 뼈를 찌르는구만.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계속 물어봅니다. 동희가 허생원의 입다금 돌아보면 잔호출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다버지를 얻어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고주망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술버릇도 나쁘고 심해서 막 돌아다니며 싸우는 그런 상태를 고주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의부라고는 전망란이에요. 이때 전자가요 완전 이런 뜻입니다. 완전 망란이에요.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폭력이죠. 예전에 그게 있었대요.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911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자 주문할게요. 그랬더니 그 911 그 상담센터 직원이 여기는 피자를 시키는 곳이 아닌데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 경험이 많은 그 베테랑 그 상담원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혹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던져준 거야. 그러자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니까 요 전화 받은 사람이 예, 페퍼로니요. 혹시 지금 옆에 남자가 가까이에 있습니까? 예, 라지 사이즈요. 이런 식으로. 옆에 지금 그 위협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911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어디로 배달드릴까요? 주소 얘기하자 그곳으로 경찰을 파견시키고 절대 사이렌 울리면서 가지 말고 비밀리에 급습을 해야 되고 상황이 가정폭력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제 술에 취한 어떤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그 폭행하고 있는 걸 신고한 그 엄마의 전화 이런 거. 옛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흔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의부가 망난이어서 그 의부 자식을 때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하루늘 편안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고 차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하니 집골이 뭐겠어.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그러자 허생원이 총각 나이론 참 무던하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어떤 감정?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의의 삶과 동의 모친의 삶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 얘들아, 동정이 아니라 연민이야. 다른 점 알겠죠? 동정은요, 어떤 애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친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동정으로 봐야 되고요. 연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불쌍히 여기는 게 좀 수반되는 감정이 더 있어요. 이제 연민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핵심 정리.
자, 허세영과 동희의 관계된 암시가 있습니다. 자, 동희의 대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천에서 달도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쫓겨났죠. 허세영은 과거 사연입니다. 허세영과 송시천은 하룻밤 2년 후 송씨가 좀 마을을 떠났어요. 이게 겹치는 것 같아. 그래서 동희가 허세영의 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아까 여기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술자가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반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개울을 건너면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동희의 이야기는 허세원을 하여금 어떤 감정? 연민의 감정을 유발하는 안타까운 과거입니다.